안녕하십니까. 이번 주가 지금 이제 제 10주차 기초수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노트를 PDF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직접 쓰는 것보다 제 노트를 가지고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제 일단 한번 총정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이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주어진 행렬 A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로우 스페이스 A. 여기서 제가 ROW를 한 건데 여기 바로 로우 스페이스 A로 여러분 이제 수정을 해서 생각하면 되고요. 그 칼럼 스페이스 COL은 칼럼 스페이스 A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로우 스페이스랑 여러분 칼럼 스페이스가 이제 A라는 행렬이 이제 n by n 매트릭스면은 로우 스페이스 A는 뭐의 부분 공간입니까? 로우 스페이스는 Rn의 부분 공간이고 얘는 Rm m 차원의 이제 부분 공간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을 거예요. 바로 앞 강의에서 또 뭘 공부했었냐면은 이제 이렇게 이 로우 스페이스 A와 칼럼 스페이스 A의 기저의 개수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이유가 주어진 행렬 A의 로우 에슐론 폼 행렬에서 리딩 1의 개수가 바로 이 기저의 개수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 앞 강의에서는 랭크 A를 바로 이제 로우 스페이스 A의 디멘전이랑 칼럼 스페이스의 디멘전 똑같은 걸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이것이 바로 리딩 1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행렬을 기본 행렬을 적용시켜서 이제 로우 에슐론 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로우 나온 거 다 로우 스페이스 A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 강의 이 아래에서 계속 이제 제가 로우 A라고 쓴 부분 여러분 항상 로우 스페이스 A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칼럼 A라고 쓴 것은 다 칼럼 스페이스 A에 줄인 걸로 여러분들 다 이제 오늘 강의 이후로는 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행렬 중에 하나가 바로 전치 행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행렬이 이제 n by n 매트릭스가 행렬이 주어지면은 이게 A의 전치 트랜스포즈라고 불러요. 그래서 트랜스포즈 of A,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of A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A의 전치 행렬이라 부릅니다. A의 전치 행렬.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전치 행렬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A의 이제 칼럼 벡터가 로우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이렇게 생겼으면 A의 11, A의 1n, 이렇게 A의 m1, 자, 그래서 A의 mn 이렇게 되면은 A의 전치 트랜스포즈는 요 행이 이쪽 열로 바뀌어요. 그래서 A의 11, A의 21, A의 n1으로 바뀌고 요것이 행인데 이쪽에서 마지막 열로 바뀝니다. m1, A의 mn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A 행렬이 m by n 사이즈가 n by n이면 여기는 n by m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A 행렬의 로우 벡터들이 A 트랜스포즈에서는 칼럼 벡터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A 행렬의 칼럼 벡터는 A 트랜스포즈의 로우 벡터로 바뀝니다. 요거랑 이제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요게 바로 전치 행렬입니다. 그 전치 행렬의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A 행렬이랑 A 트랜스포즈 행렬에 대해서 이제 칼럼 스페이스랑 로우 스페이스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게 바로 전체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의 성질을 봅시다. A와 B가 같은 연산이 가능한 행렬이라고 놓읍시다. A와 B는 이제 행렬의 크기가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 K는 임의의 스칼라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 전체 행렬에 또 전체 행렬을 계산을 하면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A가 이건데 A 트랜스포즈고 여기다가 A의 트랜스포즈에다가 트랜스포즈를 해버리면은 행과 열을 바꾸는 거니까 다시 원래 행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행렬로 바뀌어지고요. 그 다음 A와 B의 두 행렬을 더해서 여러분 이제 행과 열을 바꿔버리면은 트랜스포즈를 해버리면은 A 트랜스포즈랑 B 트랜스포즈 더한 걸로 됩니다. 그 다음에 A 행렬에다가 상수를 곱해가지고 트랜스포즈 계산한 거는 이제 K에다가 A 트랜스포즈 한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성질이 좀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A 행렬이랑 B를 곱해가지고 트랜스포즈를 해버리면 얘가 순서가 바뀌면서 B의 트랜스포즈에다가 A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요 하나만 여러분들 약간 좀 다른 이게 좀 바뀐다는 사실만 좀 숙지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의 양의 정수 R에 대해서 A를 R번 곱해가지고 트랜스포즈를 해주면은 이제 A를 여러분 R번 곱해가지고 트랜스포즈를 해주면은 요거 위에 4번은 적응시키면은 A의 트랜스포즈를 몇 번? A의 트랜스포즈를 이제 R번 곱하는 거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 실제적으로는 4번 여기 성질 4번을 좀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증명 할 시간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렇게 된다는 것만 일단은 알아둡시다.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이 기초 수학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요. 그 일반적인 성질로만 여러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이제 정방행렬입니다. 행과 열의 이제 숫자가 같은 정방행렬일 경우는 A에다가 A 트랜스포즈를 이제 대칭 행렬이 됩니다. 여러분 대칭 행렬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밑에 나오죠. B랑 B 트랜스포즈가 같으면은 이제 B를 대칭 행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A와 A 트랜스포즈를 계산하면 해볼까요? A 더하기 A의 트랜스포즈에다가 트랜스포즈를 해버리면은 여기 몇 번 성질? 몇 번 성질? 2번 성질을 이용을 하면 A의 트랜스포즈가 되고요. 얘는 A의 트랜스포즈, T의 트랜스포즈가 돼버려서 이제 A의 트랜스포즈 더하기 A가 되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죠. 맞나요? 트랜스포즈를 계산한 거랑 이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실을 해서 A에다가 A 트랜스포즈를 계산하면 대칭 행렬이 됩니다. 여러분 대칭 행렬은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 행렬이라는 거는 이렇게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접으면은 딱 숫자가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숫자, 여기 있는 숫자가 대칭으로 같다는 게 바로 대칭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서는 또 뭐냐? 주어진 행렬에 대해서 A랑 A 트랜스포즈 계산한 거랑 A 트랜스포즈 A를 계산하면 항상 또 대칭 행렬이 됩니다. 요것도 그냥 왜 그러냐? A 트랜스포즈 계산을 해다가 트랜스포즈 계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 몇 번 성질, 4번 성질을 이용을 하면은 위에서 4번 성질 이용하면은 A의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가 돼버려서 A에다가 A 트랜스포즈가 돼서 요거랑 여기랑 자기 자신이 똑같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이 이제 대칭 행렬이 되고요. 요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대칭 행렬의 이제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선형 시스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형 시스템으로 넘어가면은 우선에 우리가 이제 이 시메스터 이번 학기 처음 시작이 바로 이러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 행렬을 도입을 했습니다. A11, X1, A12, X2, A1, N, XN이 B1이 되고 이렇게 되는 여기 식이 몇 개입니까? M개의 식.
미지수가 n개 맞죠? 이런 행렬을 요 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는 이제 x1, x2, xn이 존재하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방정식 1번 시스템을 선형 시스템인데 이게 바로 선형 우리가 처음 학기 시작할 때 이게 바로 선형 시스템인데 이 선형 시스템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벡터꼴로 쓰면은 요거를 하나로 벡터로 생각하면은 여기를 x1 똑같죠. x2, xn 여기는 b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표현이 정확히 뭐냐? 요 표현이 정확히 이제 A 행렬을 우리가 요거를 개수로 이루어진 행렬이라고 놓으면은 요게 바로 첫 번째 A 행렬의 첫 번째 칼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장은 똑같은 게 요거랑은 정확하게 같은 표현이 바로 x1에다가 A 행렬 첫 번째 칼럼 그 다음에 여기가 xn에다가 n번째 칼럼이가 되고요. 오른쪽 편에는 이제 b1, b2, bn이 됩니다. 그래서 요 1번 표현, 요 1번식, 2번 표현, 그 다음 3번 표현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3번 표현이 이제 우리가 행렬에 가까운 행렬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눈치가 여러분들은 이제 자 우리 원래는 이라 선형 시스템 맨 처음에 난 1번의 선형 시스템의 해를 구하는 건데요. 이 해를 요거의 해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요 해를 구하는 건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x1, x2, xn이 존재하느냐라는 문제는 요거예요. 3번입니다. b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내가 이제 b 벡터라고 쓰면은 b 벡터라고 놓으면은 x1 칼럼 요렇게 쓰여지는 게 바로 뭐랑 똑같은 겁니까? 제가 요거를 다시 쓰면은 요게 b 벡터죠. 그 b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x1, x2, xn이 존재하느냐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은 어디에 원소냐 칼럼 스페이스 A 행렬의 칼럼 스페이스 원소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x1, x 존재한다는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요거는 B라는 벡터는 x1 칼럼 A의 칼럼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여기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 뒤쪽에 있습니다. 3번식에서 왼쪽 부분은 A 행렬의 칼럼 벡터들의 선형 결합인 걸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래서 B라는 게 이러한 이제 칼럼 스페이스의 원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하면은 자, 여기다가 내가 말을 하나 보탭시다 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1, x2, xn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B가 칼럼 스페이스 원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 여기에다 적을게요. 그래서 결론 conclusion 여기 이제 conclusion은 여러분 뭘 알 수가 있느냐? 1번 시스템이 선형 시스템 여기다가 선형 시스템 시스템 1 이 해를 가진다. 그다음에 x1, x2, xn이 존재한다. 해를 가진다는 이야기랑 뭐랑 똑같으냐? 오른쪽에 있는 B 벡터가 어디에 있냐? 칼럼 스페이스의 원소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럼 스페이스 A 행렬의 칼럼 스페이스 원소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개수들로 이루어진 그 벡터가 이제 A 행렬의 칼럼 스페이스의 원소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문제가 뒤에 결론 적어놨네요. 자, ax equal b. 그러니까 해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b가 칼럼 스페이스 a의 원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방금 한 걸 제가 여기다가 결론으로 이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한 예제를 볼까요? 다음 예제가 바로 뭐냐? 주어진 A 행렬과 B 벡터에 대해서 B가 칼럼 스페이스 A의 원소가 되는지 판별하여라 라는 겁니다. 여기도 이거 칼럼 스페이스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칼럼 스페이스 A의 원소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별하여라.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B 벡터가 이제 요거 한 칼럼 스페이스, 이렇게 칼럼 스페이스에 선형결합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B 벡터가 이러한 칼럼 벡터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은 이제 B가 칼럼 스페이스의 원소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4번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을 만족하는 x1, x2, x3, x4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공부를 하면 돼요. 자, 결국은 다시 풀면 4번 문제는 다시 요거를 5번식으로 하면 5번식으로 다시 표현이 되고요. 행렬로 표시하면은 결국은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x1, x2, x4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 해야 되죠. 얘가 바로 이제 어그먼티드 매트릭스가 됩니다. 저 강의에서 배운 어그먼티드 매트릭스가 돼요. 그래서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렬을 놓고 다시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을 막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중간 단계는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로 에실론 폼이 얻어졌습니다. 로 에실론 폼이 얻어졌어요. 그러면은 요것이 바로 리딩 1인 거죠. 여기 봐도 리딩 1. 얘가 바로 리딩 1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 한 후에 마지막에는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뭐에 대한 개수지? x4의 개수가 되죠. 맞나요? 원래 식에서 여기서 x4의 개수입니다. 식에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는 x3의 개수예요. 네.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바로 x2의 개수입니다. 개수식 선형 시스템으로 본다면 여기 있는 숫자는 전부 다 x1의 개수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리두스 로 에실론을 보면은 x1의 개수에는 리딩 1이 있네요. 얘가 리딩 1이죠. x2의 개수는 리딩 1이 있죠. 리딩 1이 있는 개수는 그냥 놔두고 리딩 1이 없는 개수가 바로 자유변수입니다. 그래서 x3에는 리딩 1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숫자가 다 된다는 거죠. s고 x4의 안에도 리딩 1이 없죠. 그래서 x4도 t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한번 봐봐요. 요 식이 바로 x1 더하기 x2 더하기 2x3 더하기 3x4가 3이죠. 식이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x2 마이너스 7x3 더하기 7x4 이꼴 1. 그래서 식이 두 개밖에 없어요. 미지수가 4개고 식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개가 자유롭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그 자유변수를 선택을 할 때 리딩 1이 없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x3가 s가 되고 x4가 t가 돼요. 그래서 이걸 선택할 때 이것도 s 하면 안 됩니다. s랑 t랑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변수입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다른 변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으로부터 여기 두 번째 요 식으로 요걸로부터 우리는 이 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x4랑 x3가 이렇게 s랑 t로 주어졌으니까 이 x2를 계산을 하면은 1 더하기 7s 더하기 마이너스 7t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x의 3도 계산했고 x4도 우리가 자유변수가 됐고 x2를 계산했고 그다음 맨 첫 번째 식으로부터 이걸로부터 우리 x1을 계산했습니다. x1을 계산하면은 얘가 나오는데요. 위에서 계산한 걸 차례차례 대입을 하면은 여기 x2 2s-et 정리하면은 2-9s 더하기 5t가 나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4번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요 x와 요거를 4번식에다 대입. 4번식이 뭐였습니까? 4번식이 이거죠. 네, 요게 바로 4번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한 거를 여기서 이 구한 거 x1, x2, x3, x4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얻어지는 게 바로 뭐냐? 요렇게 b라는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2-9s 더하기 5t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s랑 t를 임의로 다 선택을 해도 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s랑 t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모든 실수. s, t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예제에서는 요것은 어떻게 칼럼 스페이스의 원수가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제 s랑 t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이 바로 이제 b는 칼럼 스페이스 A의 원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예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퀴즈 문제도 제가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들이 바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돼요. 이제 주어진 B 행렬이 B 벡터가 칼럼 스페이스 A 행렬에 이제 칼럼 스페이스의 원소가 되는지 아닌지를 실제적으로 판별해 보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어진 행렬 A에 대해서 A의 로 에슬론 폼을 B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이제 기본 행렬들을 적용을 하겠죠. 기본 행렬 적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B 행렬에서 리딩 원의 개수가 바로 이제 컬럼 스페이스 차원이 되겠고요. 랭크도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랭크 요게 바로 리딩 원의 개수를 합시다. 여기가죠. 리딩 원의 개수. 리딩 원의 개수입니다. 자, 그럼 자유 변수가 몇 개가 나올까요? 여기 식이 바로 여기서 여러분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뭘 생각하느냐 식이 얘가 여기 있는 요것들이 바로 이제 변수의 개수죠. 여러분 이제 ax 이퀄 0 계산하면은 이제 a의 1 x1 이렇게 해서 a의 1n xn 이퀄 0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여기 변수의 개수가 미지수 개수가 바로 요 열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로 에슬론 폼을 만들어서 리딩 원의 개수가 k가 되면은 리딩 원이 없는 거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n-k가 나오겠죠. n-k가 바로 리딩 원이 없는 거 나옵니다. 그러면 n-k는 바로 뭐의 변수가 되느냐? 요거는 이제 자유 변수의 개수가 이제 n-k가 되는 거죠. 요거 어제 여러분 예제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지금 한 위에 우쪽에서도 여기 앞 예제에서도 우리가 적용시켜도 되고요. 요 지난 앞전 강의에서 나온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널 스페이스 A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의를 했는데 AX = 0에 만족하는 이제 해집합을 담보하는 거 바로 이제 널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차원이 널 스페이스 차원이 바로 n-k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뭐냐면은 요거는 A의 리듀스드로 A의 여러분 REF에서 이제 리딩 원이 없는
리딩 원이 없는 변수의 개수. 예, 리딩 원이 없는 변수의 개수가 바로 널 스페이스의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해준 그 예제랑 비슷한 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산한 거를 보면 되고요. 요 예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지난 시간 한 거랑 똑같아요. 방법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 한 내용에서 널러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리듀스 로실런 폼에서 리딩 원이 없는 그 미지수의 개수, 그게 바로 이제 널러티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거를 가지고 영어로는 우리나라 말은 뭐 태화 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 한 거지만은 랭크 A랑 널러티는 항상 그 미지수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온 요거에 대한 여러분 랭크랑 널러티,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의 기저들을 여러분 계산해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정리해놨는데요. 주어진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 칼럼 스페이스, 로우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의 기저를 반드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 강의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기초 수학을 강의를 할 때 이제 기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기출 문제들을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그 기출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기말고사 봐야 되니까 그때는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했냐? 주어진 행렬 있고 B행렬에 대해서 B행렬이 칼럼 스페이스 A의 원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여라.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강의한 앞에 나오는 이제 강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어진 행렬과 C에 대해서 C가 로우 스페이스 A의 원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여라 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행렬이 어제 앞전 시간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고요. A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 행렬을 우리는 이제 Rn에다가 Rm으로 가는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로우 스페이스는 여기에 속하고 칼럼 스페이스는 뒤쪽에 속하고 널 스페이스도 앞에 속하고 칼럼 스페이스도 뒤쪽에 널 스페이스도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의 기저랑 로우 스페이스 기저를 모아 놓으면은 Rn의 기저가 된다는 거고요. 요거 이제 4번은 이것도 이제 앞 9주 2회차 강의에 이제 나왔던 내용을 제가 다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다음 5번은 뭐냐? 5번은 오늘 한 랭크 A랑 이제 랭크 A 트랜스포즈랑 같은 거겠죠. A 트랜스포즈는 이제 그러니까 A 행렬의 열 벡터는 A 트랜스포즈에는 행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W와 얘네들이 바로 컬럼 스페이스 기저가 되면은 이거를 이제 뒤집어 놓은 게 바로 로우 스페이스 기저가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게 컬럼 스페이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게 바로 V라면 로우는 옆으로 눕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의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행렬의 칼럼 스페이스는 트랜스포즈 로우 스페이스랑 같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스페이스 A의 기저는 칼럼 스페이스 A 트랜스포즈의 기저가 된다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오늘 한 그 A 트랜스포즈 정의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따르는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뒤쪽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주어진 A가 정방행렬일 때 이제 밑에 나오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얘는 서로 동치관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A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는 얘가 정방행렬일 때는 여러분 역행렬이 존재하면은 그 행렬의 RREF는 바로 단위 행렬이 된다는 거죠. RREF는 단위 행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A가 역행렬이 존재하면 A는 기본 행렬들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칼럼 스페이스랑 그러면은 이제 로우 스페이스, 칼럼 스페이스는 어떻게 돼요? 요거 리듀스 로이슬런 폼을 만들어 놓으면 A에다가 여기 리듀스 로이슬런 폼이 바로 단위 행렬이 나온 거죠. 단위 행렬이 나온 거니까 우리가 앞 배운 내용에서 요 벡터 모든 벡터들이 다 선형 독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 행렬이 나오는 칼럼 벡터들이 다 선형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D번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라는 로우 벡터들이 다 또 선형 독립이잖아요. 차원이 4개죠. 그래서 이제 로우 벡터들이 다 선형 독립이 됩니다. 선형 독립이 되고, 그 다음에 리듀스 로이슬러 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AX 이퀄 0 풀면은 X 더 X1, X2, XN 얘네들 다 0이 나옵니다. 그래서 F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B 원소에 대해서 AX 이퀄 0은 해가 유일한 해만 가집니다. 네, G도 되고요. 그 다음에 H가 바로 뭐냐? B가 이렇게 되면은 B가 요 이야기는 앞에서 했죠. 여기 오늘 배운 내용인데 B가 컬럼 스페이스의 A의 원소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가 서로 동치관계라는 사실을 이제 결론, 이번 시간에 이제 결론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번 이제 10주차 여기서는 10주차 강의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10주 고칠게요. 10주 1회차 강의입니다. 10주 1회차 강의는 이제 여기 전치 행렬을 제가 도입을 했고, 그 전치 행렬에 나오는 성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에 나온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총정리하는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